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또 준비했습니다. 정관격이죠. 사례명조가 모두 6개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3개를 했고요. 오늘 3개 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관은 극신, 나를 극하는 거예요. 비록 더불어서 칠살과는 유별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내는 수, 받는다. 피제, 저것한테 제압을 받긴 받는데 어찌해서 절대적으로 기피하는가? 형충파해를. 칠살은 반대로 형이나 충이나 파해를 해야 돼요. 일단 칠살격은요, 일단 효격으로 봐서 식신제사를 제일 먼저 잡죠.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격국론에서는 관사론잡이라도 지난번 강의 때 적자수 첨리했지만 칠살이 원령을 딱 잡고 칠살의 체가 됐을 때 일주에서 지지로 인수를 깔고 있다든지 또 록을 시지에 록을 깔고 있으면 우선 화살을 해갖고 일주를 도와주니까 좋은 사주가 된다. 그래서 제살보다는 화살을 더 중요시 여기죠. 누가 그래요? 임철조 선생이요. 그러나 격국론에서는 살을 봤다라고 하면 우선 제살부터 하려고 덤벼드시죠. 심해철 선생은 그러세요. 존지 이와 같은 것은 어째서인가? 높은 것은 이 관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인가? 어찌 알겠는가? 인생 사람 사는 것이 천지지간에서 살죠. 사람 사는 게. 그러나 반드시 무교원 뭐예요? 고치지 않고서는 고치지 않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이치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귀극해서 천자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그 천자 위에는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다. 천조. 천조가 있다.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격은 천자가 있으면서 천조가 있다. 그래서 정관을 딱 나누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있을 땐 누가 있다? 인군이 있을 것이요. 집안에선 분명히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형충파해라는 것은 형충파해라는 것은 왜 나쁘냐면 이와 같아서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덤벼드는 것과 같으니 오호 어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절대 정관은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심해점 선생은 아주 굳고 정관격에 대해서 싸구도십니다. 그러나 정관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우리 억부론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자, 특히 1번,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김장원의 명까지 했고요. 자, 4번, 이제 물론 번호수는 3번이지만 이게 4번째 선천국의 명이에요. 자, 그러나 상관격이 되면서, 자, 이게 이제 요 사주가 그런데요. 일단 미월 잡기 정관격이에요. 이 미토 속에 관이 미토 속에 기토가 올라와서 잡기 정관격이 됐는데, 이 지지를 가만히 보면 미월에 태어나서 묘목이 있고요, 임목이 있고요, 해수가 있어요. 이내 한목을 다고 묘미 한목을 해서요. 이거는 전부 목체가 돼 버렸어요. 목이 체가 되니까 이걸 뭘 써야 되냐면, 금으로서 목이 체니까, 임수로서는 목이 체니까 뭐예요? 상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에서 상관으로 화했을 때에 여기 지금 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대인, 인성을 해인을 하고 있을 때는 좋다 이거예요. 혼선이 되더라도 이렇게 살이 혼탁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살은 혼탁가 안 됐어요. 이 사주는 사실은 상관격이 상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목체 금토용조니까요. 그래서
혼살이 됐다고 하지만 이건 혼살로 치질 않습니다. 천만에요. 왜? 미토 속에 기토가 그냥 투출한 거니까 이 정관이에요. 이건 살이 아니니까. 뭐가 귀하냐 이거에 청함을 취해서 만일 선창국의 명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미토 중에 기토가 기관토가 투출해서 청하다. 지지르다 국을 이루니 양신이 해지. 뭐 여기 좀 경찰서 옆이라 대로변이라 이렇게 시끄럽네요. 제가 좀 더워서 문을 열어놔서 그렇죠. 양신이 해지라라고 했어요. 두 신금이 이거 지금 정인 아닙니까? 상관에서 정인을 끼고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상관폐인이니까. 이것이 바로 상관을 만났는데도 폐인이 돼서 좋은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상관격이 됐든 뭐가 됐든 목체예요. 이 사주는 목체라 금토용조를 쓰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미월에 태어났어요. 네, 목체예요. 그러면 목이체니까 미월에 태어나서 음년생이죠. 그럼 이게 목이체니까 지지로 뭐가 와도 좋아요? 화가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4, 5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목월을 지나야 돼요. 목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다 또 수월이 지나가요. 수월이 들어와요. 왜? 역순하니까. 이게 별로 대운 좋지 않은 사주입니다. 네, 제가 뭐라고 했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세히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 또 종주오행인 목이 4.9. 이게 4.9 넘습니다. 솔직히 인해 한목까지 치면요. 화 4.2 토 이렇게 돼서 목체 금토용조의 금용신의 토이신이고 목오행이 종주오행이므로 화오행은 한시 된다. 대운이 약간 불미하다. 분명히 제가 불미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미월에 태어나서 역선으로 가게 되면 4, 5는 괜찮아요. 그러나 목이 지지로 체가 되니까 동쪽으로 지금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목체니까 수운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국이 됐다는 거 보니까 저는 별로 이건 백으로 인해서 참국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선천국의 명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읽고 나오나.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라는 것이 대운이 안 좋은 거죠. 물론 원국은 오히려 좋죠. 그러나 대운이 썩 좋게 흐르질 못해요. 이거 보세요. 오히려 이 운은 좋습니다. 4, 5 대운은요. 왜? 목이체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저게 지금 천간으로 신금이 용신이거든요. 그럼 이 병정화가 들어오면 안 좋아요. 가불목도 좋지 않지만 일단 이 자축도요 해자축도 안 좋은 거예요. 네, 목이체라 화용신으로 목이체기 때문에 금토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용신으로 하니까 이 경금 좋아요. 진토 좋아요. 그러나 정묘 병인 이 운은 별로 안 좋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창국의 사주라고 하지만 썩 좋은 사주는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격은 좋을지 모르지만 대운이 썩 좋게 흐르지를 못합니다. 네, 또 이참정의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참정의 명은 또 뭐냐 라고 하면 이게 6월에 태어난 간목일 주잖아요. 이게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금이 투출해갖고 이게 편관이 되지 않습니까? 편관이 되는데 을목이 와서 경금을 합을 하니까 이게 뭐가 됐냐? 누이를 나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깡패한테 시집을 보냈다 이걸 잡아놨다고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만 을경합금에서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오히려 합격이 잘못하면 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합격에 반대되는 화가 없기 때문에 쫓아갈 수도 있어요. 금체 화목용조에 화가 불용하죠.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까 뭘 써요? 목수용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양년생이라 그래도 다행인 것은 6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라 금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만 지나고 나면 해자축 임묘진으로 가니까 이 사주는
관계 아주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격으로 신해첨 선생이 얘기하는 합반유살격이 합살유관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대운안보고도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격국론에서는 대운바이죠. 대운안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목이 유관이 남아서 쓴다. 경금이 혼잡이 됐는데 을이 합지, 을목이 합해서 합살유관이 됐다. 이것이 바로 잡살, 살이 끼었지만은 청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유금을 취한다는 거예요. 용신을요. 네, 용신을 유금으로 취하면 사실은 격국론에서는 용신을 유금으로 취하고 있을 때는요, 이거에 반대되는 오행이 오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이거에 유금에 반대되는 오행은 뭐예요? 화가 되겠죠. 뭐 화운이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예, 수운 거쳐서 모군으로 와야 되니까 이 사주는 격국론으로 보든, 예, 오행론으로 보든, 억부론으로 보든 이 사주는 금체 화목용조에 화가 쓸 수가 없다. 억부론으로는. 그러니까 몫으로 가니까 이 사주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세하게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 또 종조오행이 금이 5.6이에요. 그래서 금체 화목용유인데 화오행은 부재불량하고 목오행이 용신이 되고 수오행이 희신이 된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 사주는 격국론으로 보나 억부론으로 보나 똑같이 목수가 용의신이 됩니다. 격을 깨트리는 화오행이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사주가요? 이참정인가요? 아유, 잘못 봤네요. 안 맞네요. 이참정. 네, 이참정의 명이네요. 네. 이 사주로 화운이 와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건드릴 거 없고요. 사유 금국이 되니까 졸로 합이 돼서 금화가 되니까 별로 안 좋고, 여기까지는 진토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요. 묘운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경신대운은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면 저기가 경금이 또 들어오면요, 억부론에서는 금이 채라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지론 해자축 임묘진으로 쭉 흐르죠. 임대운까지 좋습니다. 사주. 격이 이루어지면 그 격을 길격이면 절대 길격에 반대되는 오행이 와서 대운이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주가요 범태부 사주예요.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여기가 지금 기토일주가 임목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좀 실제적으로 상관이 먼저, 이 양반은 사축금국을 이루어서 상관이 되는데 병정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 상관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 사축은요, 임목 때문에 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특수격으로서요, 화기격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화기격으로 읽어주죠. 정임합목, 아까 을경합화되듯이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반대되는 오행, 금오행이 오면 안 돼요. 저긴 을경합금에서요, 화운이 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건 금운이 오면 절대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죠. 그러니까 수운이 좋고요. 금운이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이 화운은 오지를 않아요. 이 사주에서는요. 자, 지지로 사축 회금 상관격이 되었다, 상관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이건 상관이 이룰 수가 없어요. 병정이 해지한다. 그런데 투임이 임수가 투출해서 어찌 합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알지 못합니다. 병정이 투출했으니까 하나만 써도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정임합된 것을 오히려 좋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정임합이 돼서 임가해서 재성이 제거하니 병화는 상관으로서 이걸
수국화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관이 청해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데 더욱 유정하다. 이런 것이 바로 조화의 묘가 있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한 무궁하니 어찌 뜻불기 귀하지 않겠는가 해서 범태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 사주는 정임합목화해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 사주죠. 어디 불이 크게 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올리네요. 어떻게 됐든 끄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세하게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 이 사주는 특수격이 됐어요. 앞에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격이에요. 즉 천간으로 연간과 월간과 합이 되고 월지의 인목이 있어서 목화기가 되는데 특히 이 화기격의 조건은 천간과 지지로 단 한 글자라도 금기운이 없어야 한다. 앞단은 화기운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효첨 선생이 주장한 지구 사축 회금 상관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월의 원령의 힘을 고약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의 용신은 화기가 된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목화 오행이 모두 용의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결론은 나중에 할까요? 일단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범태부의 명예요. 태부라는 것은 스승도 되고요. 또 내지는 저것도 된답니다. 부마라는 것 왕의 장인. 예, 이거 신용운이 오면 안 좋아요. 예, 화기격에선 절대 안 됩니다. 자운 좋고요. 예, 이거 토운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신유운이 오면 저기서 인목과 싸우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죠.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신유대운을 벗어나서 다시 화운으로 오면 좋습니다.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운까지는요. 자, 결론이 나오겠죠. 예. 결혼해서 지지로서는 만약 지지에 형충이 있다면 그것을 회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 이미 전편에서 얘기가 나와 있듯이 풀필재술 다시 다시 논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모든 격에서 부담급이 그 말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지에서 형충이 있으면 풀어주면 된다. 예, 모여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관격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논정관 치운운이 나옵니다. 정관격의 무엇으로 운을 어떻게 취하는지 나오니까요. 이 강의는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